뭐 실습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페이스북 활동을 하면서 하는 그 정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몇 가지 간단한 기능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디 끝에 가면은 마우스 이렇게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르시면은 접기 펴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동그라미가 있는 것들은 접어져 있다는 뜻이니까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접기 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맵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좀 크기가 작으니까 크기를 좀 크게 할까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링크를 누르시면 빨간색 링크를 누르시면 원하는 자료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에서 좀 보완할 내용들은 따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건 이제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관심 있는 것은 AI를 이용한 뭐 립싱크. 이게 지금 화면 공유가 아직 안 되고 있군요. 화면 공유, 네, 화면 공유를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요거 주소를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시면은 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여는 것이 제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Now it looks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이건 제가 부른 게 아니라 비틀즈 노래를 립싱크로 해가지고 합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이용한 것이고요.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그런 조금 이제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시면은 여배우의 얼굴이 찍으시죠. 마릴린 monroe와 오드리 헵번의 모양 얼굴을 합성을 Thank you 해가지고 very 만든 much. It 내용이고요. was my new secretary, 저하고 이제 Audrey Munro, 대화식으로 만들었습니다. and actually she can speak in 40. 그래서 제 수업 강의 동영상을 만들 때도 이런 기술을 따로 뭐 상용 패키지를 사지 않더라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를 들어가시면 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그동안 한 내용들을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요. 아까 이제 권 교수님이 아카이브처럼 쓰신다는 말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렇게 뭐 저는 한 10년 넘게 이렇게 자료를 다 올려놔가지고 보면 제 주제가 이제 주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에 대한 애니메이션 뭐 그런 것들. 근데 주로 오픈 소스를 다 활용합니다. 그 내용 일부 보면은 제가 개발한 OK 마인드맵이라든지 또는 무들, 아까 말씀하신 LMS, 무들의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는 오픈소스 LMS, 뭐 오픈소스 메타버스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제가 블로그 그동안 블로깅 해놓은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냅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면 바꾸는 것들은 제가 이제 책 소개라고 써놓은 곳에 보면은 인터넷에서 책을 구매해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몇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20세기 교육 역량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얘기가 항상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또 다른 발제자분들께서 한 내용들을 보니까 대충 수렴하는 공통 꼭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꼭지가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얘기하려는 그 개방 협력 공유 위키노믹스라는 내용하고도 많이 연결되는 것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오픈 서비스, 오픈 컨텐츠 그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키워드를 정리하고자 하면은 제가 오늘 발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전공이 전기공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자의 영역에서 근데 오늘은 머저리티가 기술 영역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도 공학 백그라운드이시고 그런 것 같으니까 하여튼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 거기에 21세기 영향은 이제 4C가 여기 나와 있죠.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 방송을 하시는 분이니까 커뮤니케이션 제일 먼저 났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적인 걸 빼놓고는 아마 기술적인 걸 저는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9시 뉴스를 봤더니 뉴스 화면에 밑에 이게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을 찍었습니다. 지금 9시 뉴스 하더라도 기술 제보를 카카오톡으로 받는구나. 그래서 기술적인 플랫폼이 진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 사실 모든 그 사회, 문화, 정치적인 현상들을 다 바꾸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지 21세기 학습자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도 뭐 인문학적이라든지 뭐 일반 뭐 자기 개발 형식으로 해서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뭐 배려하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술이 뒷받침될 때 아주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그 커리어에 있어서 계속 화두였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마인드맵의 기능 중에 이제 보면은 동시 협업이라고 그러는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인드맵 요 기능인데 제가 뭐 실습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화면 설명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프리젠팅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 마인드맵을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샘, 수지, 텀, 뭐 그다음에 찰리 4명 또는 한 뭐 30명, 40명까지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을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시 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컬래버레이션이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큰 기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텍스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아시듯이 이미지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인베딩이 가능하죠. 이게 하나의 교환이 될 수도 있고 PT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지식 전반적인 지식 도구로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협업의 결과는 우리가 뭐 지식 변환 툴 역시 도구를 사용을 해서 지금 뭐 결국은 독일한 마인드맵에서의 얘기지만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카드 형태로 그 다음에 햇살 무늬 맵 형태로 이렇게 구조도 형태로 프로젝트형 형태로 이렇게 또 패들릿 형태로 변환이 이제 곧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이 지원이 됩니다. 직사각형, 그다음에 PC본, 경영하시는 분들은 뭐 PC본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식은 하나지만 그런 지식을 갖다가 다른 걸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지식 변환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각각 사람들이 다 매뉴얼로 처리를 해야 된다면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도구들을 활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협업 같은 것들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런 결과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큰 의미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크리에이티비티나 크리티컬 싱킹도 보면은 뭐 집단 지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다른 분 강의하는 걸 한번 캡처했어요. OECD의 DSACO 워킹 그룹인 것 같은데 거기 발표 자료를 한번 봤더니 결국 여기서도 이제 4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것이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역량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써야 되는데 좀 기술적인 것들과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아까 위키노믹스. 이 위키노믹스는 여러분들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제가 옛날에 읽은 책입니다. 200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핵심 아이디어가
개방, 협업, 그다음에 공유, 그다음에 국제적인 활동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이 2006년이니까 거의 뭐 15년 전에 넘게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그 이후에 나타난 사회 현상들을 보면은 그 예측이 맞아떨어져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트렌드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러닝 쪽에서는 이러닝의 영역을 세 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솔루션, 그다음에 컨텐츠,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이러닝 할 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 보면은 그 위키노믹스의 트렌드가 모두 다 적용이 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어, 박창경 교수님께서 GitHub하고 얘기도 하고 파이썬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 어떤 그 텍스트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리눅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오픈 소스 코드가 발전을 하면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공하고 싶은 정보는 여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제가 수렴을 할 수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픈 소스 디렉토리 한번 접근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제가 조사를 좀 해놓은 내용인데요. 오픈 소스가 이제 너무 많이 사용돼 가지고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 오픈 소스도 지금 보시면은 오픈 오피스라고 해서 MS 오피스 같은 것들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링크를 참고하시면은 오피스를 갖다가, 근데 이 파일이 호환이 100% 호환이 되기 때문에 MS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저작 불법 그 소프트웨어 복사를 하지 않으시고도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없이 연결되어 있는 김프는 이제 포토샵, 그다음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잉크스케이프, 음성 편집을 할 수 있는 오데시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픈 소스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도구들입니다. 아까 권승태 교수님께서 학생들 수업을 한다고 그럴 때 여기 방송학계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OBS 스튜디오라고 해서 가상 방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것도 오픈 소스로 제공이 돼서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편집을 하실 때는 오픈샷이라는 비디오 에디팅 오픈 소스 도구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로는 만화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오픈 툰스, 그 다음에 뭐 기타 애니메이션으로는 소지, 크리타, 펜슬 2D라고 그러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그러한 자료들을 다 액세스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학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R 프로젝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R 프로젝트가 제가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여기다 첨언을 해뒀는데요.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알파이라고 그러나요? 알파이. 사실 파이썬이 그런 채널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을 쓰면은 좀 더 범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통계만 하고 싶다 그러면 R 프로젝트를 쓰시면 되는 거겠죠. 제가 사용한 아까 그 오픈 그 AI 코드들이 전부 다 요즘은 다 파이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의 콜앱을 이용을 해서 그 파이썬 소스 코드를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은 제가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음악 연주하는 립싱크라든지, 아니면은 화자 이미지만 가지고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요즘 다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생각을 한다면 파이썬을 배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해마다 자바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자바를 빨리 커리큘럼에서 폐지를 하고 파이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으로 하면은 그 반학기면 끝나요, 교육이. 왜냐하면은 형선언이라든지 문법 구조, 형선언이 없고 문법 구조가 명료하고 간단해서 한 보통 언어 배우는 것의 반 정도 분량이면은 중요한 내용이 다 끝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또 AI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파이썬 같은 것들이 대세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파이썬을 좀 강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뭐 솔루션에서도 오픈 소스 솔루션이 많죠. 그중에서도 전 일부인 그 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소스 솔루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솔루션으로는 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드는 저는 20년 동안 사용해서, 무드를 사용해서 너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박종대
배재대 박정대 교수님하고 책을 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위키에다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 70번까지밖에 못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진짜 무소불위입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아까 이제 LMS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권 교수님께서 뭐 피드백이라든지 과제 평가 뭐 다양한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좋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무드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피드백 주는 것조차도 좀 번거로워서 무드의 워크숍이라고 있는데 상호평가, 과제평가 모듈입니다. 그래서 그거 쓰면은 학생들이 평가를 서로 해요. 그래서 과제평가도 제가 안 하고 학생들이 평가한 내용을 나중에 이제 검토만 하면은 그래서 시간이 뭐 과제평가하는 시간이 2~3시간이면 다 그냥 학생들끼리 한 다음에 저는 점수가 이상하게 서로 준 것들이 있는 것만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봐주면은 그 내용도 끝납니다. 그리고 뭐 퀴즈 같은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할 때 보면은 이 무들 기능이 너무 막강해서 퀴즈도 한 15가지 종류 이상을 낼 수가 있는데 문항이 바꿔가면서 그 공식형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3은 얼마냐 하는 1과 3을 바꿔서 수시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시험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모아놓고 무들 퀴즈로 컴퓨터실에서 시험을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옆 사람하고 답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번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면 무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이 학생이 몇 번을 응답을 하고 몇 번 응답할 때마다 무슨 답을 입력했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퀴즈를 풀었을 때 문제를 항상 해소할 수가 있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플립 러닝이셨는데 저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실시간 수업 중에도 이 무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스마트폰 같은 걸로 무드를 실행을 하면서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시험 무드를 퀴즈를 보고 저는 이제 학생들의 진행 상태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오픈소스 메타버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콘텐츠도 보게 되면은 콘텐츠 쪽에서의 개방, 협력, 공유의 운동은 OCW 많이 들어보셨죠? OCW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OCW가 계속 진행하고 거기는 소규모 리소스들, 자원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OER이라는 이름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세계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용 오픈소스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외국 자료들을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그 캐리스에 접속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KOCW라든지 또는 OER 내용들이 그쪽에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박창경 교수님이 아이디어가 깃북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감동받았던 것은 외국에서는 오픈 텍스트북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텍스트북을 PDF로 무료로 만들어서 뿌려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텍스트북이 하나 살라 그러면 기본으로 뭐 5~6만 원, 뭐 10만 원, 저 외국 원서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전서부터 오픈 텍스트북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이걸 만들어서 PDF로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운동들을 하는 걸 보고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거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쪽에서는 요즘 많이 나오는 무크가 사실은 지금 모든 일반 강의들, 학교에서 있는 강의들을 서비스까지 합쳐가지고 공개를 한 거죠. 공개, 협업, 공유. 그런 패러다임이 서비스 쪽까지 확산된 것이 저는 무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기술도 보면은 지금 딥페이크, 이런 파이썬, 깃허브 이런 기술들이 사실은 그 소스를 보통 요즘 논문을 낼 때 소스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있는 요거 1번서부터 4번까지 제가 그동안 좀 스터디를 했던 TTS 기술, 아까 이 립싱크 기술, 그 다음에 이미지로부터 비디오 만드는 기술을 공유를 해놨습니다. 이 공유를 해놓은 것들이 뭐 별 내용이 아니라 콜앱 같은 것들을 쓰고 설정을 파이썬으로 해서 콜앱에서 설정을 하면은 그럼 이런 비디오를 쉽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아마 따라서 하시면은 파이썬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따라서 하시면은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위원장님 나와 있는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국제적이신 분이고 하니까 소리가 공유가 되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김옥태입니다. 독점 중계입니다. 저기 사설들 많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저자직각. 어머 김옥태 교수님, 사설은 그만하시고 방송학회 얘기를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김옥태 교수님 제가 도용을 해서 미리 이거 영상을 한번 사용해도 되겠냐. 워낙 유튜브에 올릴까 그랬는데 또 유튜브에 올리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들이 사실 저도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엔드 유저 입장에서 내가 이걸 그냥 활용을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강사의 자리를 잃을 날이 조만간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수준에 맞는 오픈소스 도구와 오픈 서비스의 활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반 수준에서는 뭐 오픈 오피스를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 불법 복제 뭐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레벨에서는 아까 뭐 비디오 편집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은 많은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문과, 이과 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과의 경우에는 문과를 좀 접속하기가 쉬운데 거꾸로 문과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은 이과로 넘어오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냥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나는 문과라서 이거 안 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지 마시고 뭐 하다못해 휴대폰이라도 쓰면서 이것저것 해보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사실 또 안 되니까 교수자들도 기술 활용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기술만 갖고는 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그 맥락, 그런 스토리가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자의 역할은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권순대 교수님이 발표하는 내용에 보니까 딱 이 얘기가 나와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제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